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왜 선물은 나만 당신한테 하지? 예수님 생일인데 왜 선물은 내가 당신한테 하지? 막대과자 날인데 왜 선물은 내가 당신한테 하지? 대체 당신이 선물 받고 싶은 날은 무슨 날이야?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그것도 몰랐어? 맨날. 네, 너무 솔직한 대답이라고요. 그런데요, 반대로 남편이 너무 자주 선물을 주어서 짜증이 난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 무슨 그런 배부른 사연이 다 있냐고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볼게요. 12월 18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안진용 기자님. 중국입니다. 어허. 베이징의 한 미술관으로 가볼 텐데요. 네. 이곳에서 어떤 아이가 툭 했는데 5억 원이 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기뻐했을까요? 자,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네. 직접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호. 한 아이가 미술관 전시품을 빤히 쳐다봅니다. 네. 그리고 한번 툭! 자, 근데 케이스에 손을 갖다 댄 순간 와장창 전시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요. 어머머머. 이 작품은 금봉황 왕관으로 우리 돈 약 5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나. 자, 그런데 작품을 만든 예술가는 이건 단순히 금의 무게로 가치를 따질 수 없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 손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어머 세상에. 아니 근데 허준 변호사님, 아이 옆에는 분명히 엄마로 보이는 사람도 같이 있었는데 저 아이는 어쩌다 저기에 손을 댔을까요 지금? 엄마가 제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심코 이 손을 댔다가 지금 유리 케이스 안에 이 전시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리 케이스를 이렇게 건드린다고 해서 전시품까지 그대로 다 무너질 거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했던 듯 세상에. 싶습니다. 사실 이 전시 중인 고가의 예술 작품이 이렇게 관객이 실수로 파손되는 사고들 가끔 벌어지긴 그쵸. 하는데요. 이 보통의 경우에는 이 예술품을 소유한 작가에게 이 전시회를 빌려서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관을 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측에서 보험을 가입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가 되면 다행일 텐데 문제는 결국에는 보험사에서 이 관객에게 구상 청구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실 비율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작품이 예술가 장위둥의 금봉황 왕관이라고 하고요. 우리 돈 5억 원 가치라고 하는데 또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피해 규모가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많네요. 있어서 이게 지금 작가가 주장하는 것과 이 감정한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보신 것처럼 미술관 측에서 이 전시품, 고가의 전시품을 전시를 할 때는 케이스를 단단히 고정하거나 손대지 마세요라는 안내판을 그렇죠. 설치를 해두거나 너무 허술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뭔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품의 컨디션, 그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고정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라도 쳐놓을 법한데 그런 조치조차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서 이게 설령 구상 청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관객의 과실 비율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이가 미성년자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부모도 감독 책임을 물어서 부모가 손해배상을 일부나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아이가 조금 이렇게 부주의했던 건 맞지만 아이한테 또 저 가족한테만 너무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건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볼게요.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대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만에서 화제를 모은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사진이 준비됐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네.
와, 탄탄한 몸매죠. 와. 근육 라인이 아주 선명합니다. 어허. 그리고 미소까지 장착했어요. 와.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데 네.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한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일까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참고로 힌트 드릴게요. 네. 이분은요, 5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손주가 있고요. 있다? 그렇다면 네. 일단은 혹시 김현주 평론가님. 네. 예수는 넘으셨다는 말일까요? 글쎄 본인이 아주 일찍 결혼을 하고 또 네. 그 자녀가 아주 일찍 결혼을 했으면 네. 이른 나이에 손주를 둘 수는 있겠으나 네. 이분의 경우는 그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어머나. 있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네. 이분의 나이가 72세라고 합니다. 와. 대만의 72세 된 이분의 이름은 린스위츠라고 하는데요. 네. 비키니를 입고 방금 전에 아주 그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선보인 모습을 보셨다면 그 나이에 아마 더 화들짝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70세 이상 부분의 보디빌딩 대회에 참석해서 아주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 손주를 둔 할머니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렇게 보디빌더로서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타이베이에 있는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식단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강사 역할을 했었는데 네. 사실 근데 그 환자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리 운동 방법을 알려드려도 운동을 잘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좀 본보기가 돼야 되겠다. 세상에. 이렇게 아마 결심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늦은 나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69세부터 이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 정말 3, 4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무척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주와 함께 이제 샤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의 몸을 보고 와 할머니는 정말 무적의 원더우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멋진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오랜만에 등장하는 곳인데요. 아하. 이 나라명을 말할 때 방긋 웃게 되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예기치 않은 사고 소식이에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아무리 평소 조심스러운 사람도 와 이럴 땐 정말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네? 대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뭐? 그 순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네. 자, 한 대학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 순식간에 아래로 도착하죠. 무슨 어머. 만화 같지 않나요? 영상을 빨리 감게 한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에스컬레이터가 비정상적으로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데 정말 다행인 건 저런 사고에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니, 일단은 첫 번째 놀라운 게 저게 진짜 빨리 감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 속도라는 건데 최명기 원장님, 저 순간에 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또 놀라운 게 저기서 한 명만 삐끗해도 그냥 우르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인명피해가 없었던 거는 저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더라도 처음에 탔을 때부터 굉장히 저 속도가 빠른다고 예상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몸은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거를 보다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손을 갖다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고 있고 네. 앞에 사람의 속도에 따라서 이제 뒤에 사람이 발을 딱 내려놓게 되거든요. 네. 또 관성의 법칙상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는 갑자기 멈출 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영상 보시면 영상 말미쯤에 보시면요. 저 위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타지마 이제 타지마 이렇게 또 손으로 알려주시는 분 아마 그런데 이 협동심이 큰 사고를 막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번에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인도네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입니다. 경적은 굉장히 빵빵 울리고 있고요. 네. 인내심은 고갈되고 짜증은 폭발하는 그 시점에 상식 밖의 방식으로 답답함을 뚫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멈춰선 대형 화물차 보이시죠? 그런데요, 그 아래로 방금 뭐예요? 오토바이 한 대가 스르르 빠져나옵니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렇게요. 잠깐인가 싶었는데요. 어디 가요, 지금? 두 번째,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야,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허. 이제는 줄을 서듯 화물차 밑을 통과하기 시작하는데 엎드리고 숙이고 또 기어가듯 차체 아래가 아예 통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저분들 표정이 최명기 원장님 그거예요. 히히 이렇게 가면 뉴스파이터에 나오겠지 하고 지금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얼마나 위험해요 지금. 네. 그래서 저게 조회수가 500만 회를 저 영상이 돌파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웃기다라는 분도 있고 저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분도 있었는데요. 네. 저 목적은 길이 막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갖다 선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거를 통로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러다가 저 큰 대형 트럭이 화물 트럭이 만약에 갑자기 움직인다면 진짜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제발 안전을 스스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호주로 가보실 텐데요. 네. 호주 퀸즐랜드 지역에서 낙하산 공연이 멋지게 열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하산 공연을 진행할 17명을 태운 비행기가 네. 무려 4,600m 상공으로 올라갔는데요. 어허. 그런데 하늘 위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거든요. 왜? 어떤 사고였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뭘까요? 낙하산 배낭맨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비행기에서 힘차게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낙하산 너무 일찍 펼친 탓인지 보셨죠? 주황색 낙하산을 매단 한 사람이 그만 꼬리날개에 걸리고 마는데요. 혹여나 여기서 낙하산이 끊어지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네. 보는 사람이 다 조마조마 아슬아슬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460 물론 460m에서 낙하산 펴면 이제 큰일 나니까 4,600m란 말이에요. 근데 낙하산을 4km 넘는 상공에서 펼칠 정도라면 훈련을 정말 많이 한 베테랑일 텐데 어쩌다 저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낙하산이 본 낙하산이 있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예비 낙하산을 하나 이제 더 메고 보통 그 낙하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예비 낙하산의 손잡이가 튕겨져 나가면서 그 꼬리날개에 감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후미에 낙하산이 똥똥 이렇게 매달려지게 되면서 네.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굉장히 위험했죠. 그리고 저 과정에서 저 탑승자의 경우는 동체와 부딪히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부상을 입었다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뒤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네. 조종사는 이 상황을 채 알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아채고는 비행기의 평형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뒤늦게 지금 그 뒤에 쭉 낙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두 비행기 밖으로 낙하를 저렇게 하고 몸을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자체가 혹시 어떻게 사고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 후에 어떤 일이 또 그렇죠. 벌어질 수 맞아요. 있을지 모르니까 네. 탈출의 의미로 낙하를 하게 됐던 것이죠. 네. 그래도 무사히 착륙을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천만다행이죠. 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비행기 후미 쪽에 있는 곳에는 아무래도 이제 평형 유지에 영향을 미칠 그렇죠. 만한 꼬리날개 다 기관들이 그렇잖아요.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비행기 동체 후미 부분에서 상당한 심한 손상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훈련을 밥 먹듯이 했던 전문가들도 순간의 어떤 돌발 상황으로 정말로 위험한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요. 정말 이게 훈련이 덜 된 분들은 정말 조심을 기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슴 철렁했던 순간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5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